광장의 증언자들, 그날 저와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90인 중 한 분입니다. 우리 민주당 비례대표이자 선대위에서 장애인 시민 본부장 역할 맡아주고 계신 서미아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갑작스럽게 출연 요청 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한 분, 그날 밤에 국회 앞에서 의원들이 담장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장을 넘으라고 본인의 등을 기꺼이 내주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우리 민주당 선대위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우리 김용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김용근 팀장님 그 당직자시고 네. 그죠? 선대위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맹활약 중이신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너무 많이 바쁩니다. 뭐 여기 오기 전에도 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가 또 범람하고 있어서 대응하다가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서미아 의원님도 엄청 바쁘시죠? 여러 기관 뭐 정책 협약식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죠? 네, 제가 17개 시도를 다 돌았습니다. 오늘은 고생하셨어요. 충남 천안시에서 유세하고 또 그 농아인협회 지지선언하고 정책 제안서 받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하셔서 네. 마치 이제 마무리가 될 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또 부랴부랴 열차 타고 네. 지금 왔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두 분 우리 잼잼이 분들 위해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근 팀장님 이야기는 사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날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근데 딱 계엄 뉴스 탁 접하셨을 때 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날 저희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서 주로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단톡방에 이제 잘 울리지 않는 시간인데 그쵸. 울리길래 이렇게 봤더니 계엄이라는 말이 나와서 처음엔 좀 뭐 가짜뉴스겠거니 또 장난치겠거니 이랬는데 이제 바로 이제 뉴스를 틀어봤더니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고 좀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현실감이라고 하죠. 그게 좀 오진 않았어요. 이게 어떤 거지? 그리고 저희가 계엄을 겪어보지는 않은 세대였고 그렇죠.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로 봤던 세대라서 좀 많이 놀랐고 근데 현실이 아닌가? 현실인가? 약간 이러면서 몸은 또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셨어요 그때? 네, 국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했었고 근데 집이 성남이어서 좀 멀다 보니까 네. 바로 출발해도 늦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마침 또 그때 대표님께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당의 이제 공식적인 명령 체계에 의해서 빨리 소집되었고 그리고 빨리 와서 지켜야 된다. 물론 무슨 일을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서미아 의원님께서도 소식 듣고 아마 국회로 바로 오셨을 텐데 순탄치 않으셨죠? 저는 집이 경례입니다. 바로 여기 국회 정문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바로 달려왔죠. 그 뉴스를 저는 이제 먼저 보지는 못했고 그날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장님들이랑 이렇게 만찬이 있어가지고 좀 집에 그날 장애인의 늦게 날이었나요? 들어갔어요. 그날이 세계 장애인의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날. 12월 3일. 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회 주변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도 있었고 행사도 있었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런 거 하고 또 저녁에는 장애인 분들 모시고 식사하고 10시 한 20분에 들어갔는데 잠깐 씻고 나왔더니 우리 보좌관이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집 앞으로 와라 해가지고 제가 국회 정문 앞으로 막 달려갔는데 그때 이미 문이 바로 그때 닫혔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 전부 그 제가 느끼기로는 정문 앞에 경찰들이 터덕터덕 붙어갖고 이렇게 문을 닫지도 못하게 처음에 이렇게 막고 있었던 네. 건데 우리 보좌관이 막 사람을 이렇게 뜯어내면서 네. 들어가야 된다 막 하는데 제 앞에
임미애 의원님이 네. 먼저 이렇게 막 뭘 타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올라가게 돼 있나? 그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담이 아니고 정문이었거든요. 근데 문이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 예. 그래서 제가 딱 만져보면서 아 이건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바로 저도 정문을 넘었죠. 우리 팀장님은 국회 도착하시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월담을 지원해야겠다고 딱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그 계엄이 터지면 군인들이 투입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엄을 많이 겪으시고 이제 당상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너희들이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이 민주주의의 그 법치에 따라서 이걸 해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의원님들 오시는 분들 넘겨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선배님들한테 듣고 바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가장 얕은 이제 담을 찾았죠. 그런데 이제 그 수소차 충전소 옆에 이제 네네네. 파창교 쪽 네. 그쪽이 좀 많이 낮았고 경찰들도 별로 없어서 그 주변을 이제 배회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연락드려서 넘겨드리는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죠. 혼자서는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혼자서 이렇게 넘겨 그렇게는 못했고 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4명 정도가 결성이 돼서 네. 저희가 좀 당에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 제가 제일 작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서 4분인데 뭐 이름을 얘기하자면 저희 안준승 부장 네. 그리고 허재필 차장 네. 그리고 조영재 과장 이렇게 해서 네 명이서 결성을 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도 모르고 일단은 연락을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준승 부장이 연락책 역할을 해가지고 들어갔고 네. 제가 엎드려서 등을 받치는 역할 그리고 조영재 과장이랑 허재필 차장이 바람잡이라고 하죠. 옆에서 이제 경찰들을 혼란시키는 역할 이렇게 4명이서 한 조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잡이도 있었어요? 네. 조직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잘하셨네요. 정말. 우리 서미화 의원님 제가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댓글에 네네. 뭐 구자필 부장관님이라고 누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담 넘으셨어요 그때? 그때 이제 우리 구자필 부자관은 전화를 했고 네. 다른 그 김두현 보좌관이라고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이제 김두현 보좌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담을 넘겨준 사람은 없고 제가 넘었어요. 이렇게 잡고 그랬는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 정문이 엄청 높아요. 높아요. 네, 네. 담보다 훨씬 높은데 못 내려가겠더라고. 이렇게 너무 높게 네. 느껴져서 근데 이제 바깥쪽에서 우리 보좌관이 시각장애인이에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서미화 의원이에요. 이렇게 막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안쪽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네. 받아줬는데 네. 이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근데 여경이었던 것 같고 네. 임미애 의원님이 먼저 나가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나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같이 그 경찰이랑 저를 같이 받아주셨어요. 네. 바로 그때 그 상황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미화 의원님이잖아요. 아, 의원님, 더 조심하시고, 의원님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이세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잘하세요. 위험하니까. 놔주세요. 위험하니까. 쇼츠 제목이 이준석과 서미화의 차이였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그러면 다 각자 역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소위 월담 프로젝트는 네. 어떻게 진행된 거였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지나가시는 의원님들 붙잡아서 넘겨드리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안준승 부장이 연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연락처가 원내에 공유가 됐는데 이 연락처가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좌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또는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네. 방에 공유가 되면서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만 넘기기 시작했다가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제 연락처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당 네, 다른 당 의원- 의원님들도 계속 연락이 오셨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월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월담 프로젝트로 담 넘겨드렸던 의원님들 네.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엎드려 있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김민석 의원님 계셨었고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조승래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그리고 한번 저를 찾아주시는데 천하람 의원님 이렇게 천하람 계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밖에 있었을 때 천하람 의원은 그럼 들어간 거예요? 그 천하람은 먼저 넘겨드리고 아 진짜요? 네, 넘겨드렸고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님 그 보좌진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준석 의원도 넘겨달라 이런 연락을 네. 받았었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안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 좀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한 20분 네. 정도 오래 걸리셔서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때 이제 뭐 표결이 뭐 어떻게 된다 만다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사라지셨는데 네, 알고 봤더니 거기서 그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날 이준석 의원님 투표한 줄 알았어요. 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내 네. 뒤에서 네. 누가 막 시끄럽 그 제일 뒷자리인데 제가 그 조국 대표님 계실 때라서 예, 예. 그 내 옆에 조국 대표님이셨는데 예. 막 어떤 좀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막 뭐라고 막 그 상황을 막 설명하길래 예. 내가 물어봐서 저 젊은 양반 누구요? 예. 근데 이준석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투표를 했는 것 같구나. 끝나고 제가 기억하기로 예. 한 1, 20분 사이에요. 예. 그때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투표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했더라고. 우리 서미호 의원님 처음에 그 본회의장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국회의장 자리 지키고 계셨죠. 제가 이제 저는 이 계엄에 대해서 좀 미리 염려를 하고 있었던 이제 걱정이 계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국감할 때. 맞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운영위에서 어물풍선 질의하면서 이거는 전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는 이 어물풍선을 이렇게 그냥 민간에 날아가도록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 너무 수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오로지 본회의장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막 달리면서 너무 이게 계획적이다는 의심이 드니까 나는 원래부터가 국힘당을 좀 안 믿었기 때문에 국힘당이 뭔가 방해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의사봉을 가서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엄청 막 달려갔죠. 그래갖고 의사봉 지켜야 한다고 막 본회의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의장석으로 갔는데 그 권양경 의원이 의사봉은 없어도 된다. 손바닥으로 쳐도 된다더라고요. 언제부터 바뀌었대?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의사국장 할 때 바뀌었대.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의장석을 지켜야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의장석을 이제 차마 의장석은 못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잡고 내가 혹시 국힘당이 와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면 얼른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러고 의장석에 의장님 오실 때까지 앉아 있었. 그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우리 그 팀장님 말씀 주셨던 거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첩보 작전 방불케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 말고 또 다른 의원들도 도와주셨다고 해서 당시 영상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때 교통 상황도 안 좋고 막 경찰들이 이제 막고 있고 이래서 꽤 먼 데서 내려서 이제 이미 국회 담장까지 막 뛰어왔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체중도 100kg가 넘고 이제 뛰어와서 이제 막 숨도 차고 이런 게 잘 못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분이 본인이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밟고 넘어가라고. 그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무겁고 이게 딛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허리가 괜찮으신가 혹시 다치셨다면은 이 방송을 보시면 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라도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저 탱크 막아선 시민 찾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예. 그 허리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신 네. 그 시민분 밟고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시민분이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셨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이렇게 무거운 분들은 없었는데 그 저도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들어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악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냐? 그래서 다행히 뭐 허리에 무리가 가진 않았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에 못 올라가셔서 한 번 더 밟으셔가지고 조금 그 같이 그 월담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 중에 다치신 분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주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뭐 무릎이 조금 까지거나 뭐 이 정도 네. 가벼운 상처인데 그 넘겨드리면서 이게 이제 바람잡이한 역할분들은 바람잡이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고 바람잡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넘어가는 척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네. 넘어갑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예. 넘어가는 척을 하면 이제 네. 당연히 경찰들이. 경찰들은 이제 그쪽으로 시선을 딱 분산시키면 제가 네. 그 사이에 엎드리고 밟고 올라가고 그 반대쪽에서 받아줄 수 있게 이제 네. 연락을 하셨던 이제 안중순 부장이 네. 그 넘겨드리는 역할을 하면서 손을 많이 다치셨어요. 거의 뭐 10군데 이상이나 찢어지셔가지고 피가 나서 세상에. 예, 근데 아픈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본인 상처를 확인하셨고 약 발라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서미아 의원님은 혹시 그때 다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다친지 않았고 막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네. 나중에 그 멍이 들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네, 몰랐잖아요. 그때는 네.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방대 무릎이랑 막 멍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그 정도야. 네, 아무것도 아니죠. 막 그 월담 시키고 막 그게 한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좀 종료가 됐었던가요? 저희가 한 당시에?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속보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의원님들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가결돼서 이제 해제가 됐다라고 했는데도 경찰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희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경찰분들한테 해제됐고 속보 나왔으니까 이제 해산하셔라. 네. 끝났다 이렇게 네. 했는데도 우왕좌왕 하시면서 명령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버티시길래 저희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찾고 해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이제 저희가 정동영 의원님 넘겨드리고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셔가지고 또 다치시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정동영 나이 연로하시고 하니까 네.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그러고 저희가 실패한 의원님 딱 한 분 계십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나서 경찰분들이 새롭게 투입이 됐는데 네. 확실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경찰들은 아시다시피 우왕좌왕. 이제 예, 국회에서 일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랑 저희 정당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었는데 네. 그분들은 확실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맡기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이제 박범계 의원님 넘어가실 때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문으로 들어가시게끔 하긴 했는데 네. 그 위에서 한 10분 이상을 실랑이를 했던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님 그 위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순간이 좀 있었고 네. 저희 열담 동지의 유일한 실패권 중에 한 분. 그 말씀 주셨던 그 1시간이 정말 길게 맞습니다.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못 남기셨어요? 이렇게 조금 뭐 그럴 생각도 없었고 네. 뭐 핸드폰이 뭐 내 어디 주머니에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몇몇 그 당원 동지분들께서 눈치가 엄청 빠르시잖아요. 딱 보더니 저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서 모이셔가지고 네. 도와주시려고 하면 저희가 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비밀리에 좀 수행을 해야 되니까 흩어져 달라.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당직자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보좌진들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몇몇 이제 당직자분들 선배들께서는 자 당직자 여기로 모이세요, 저기로 모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네. 이제 어떤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당직자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복명복창 하듯이 당원분들께서 당직자들 여기로 모이시랍니다. 여기로 모이시랍니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제 쫙 전파 그래서 하지 말아달라. 저희 좀 할 일이 있으니 부탁드린다. 사진도 찍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를 알고 계신 몇몇 분들은 눈치껏 이렇게 피해 주시고 또 해주시게 해서 사진이랑 영상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저도 누가 저렇게 찍힌지 몰랐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거. 근데 당시 그 정문 앞에 모인 시민 중에 누가 찍으셔가지고 올린 걸 나중에 저희들이 누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찍은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시민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올린 것을 저희도 찾은 거예요. 다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날 밤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영웅들이 우리 국회로 와서 우리 지켜주셨던 시민분들인데 그 팀장님 혹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 그날 밤에 그런 장면들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저희가 탱크 막은 시민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수방사 버스들이 쫙 왔을 때 아마 헬기가 거의 그쯤 비슷하게 왔을 텐데 저희가 수방사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군인들이 저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생각이 딱 직감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엔 당황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의원들 넘기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분들 어떡하지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들이 그 수방사들이 넘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저희는 막고 소들이 예, 들어가게. 그래서 담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방사 대원들이. 그래서 이것도 상황이 또 이상하다 네. 싶어가지고 근데 또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 군과 경찰이 결합을 한 상황에서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네. 아 이제 저 안에 들어가신 의원님들도 다 잡히겠구나. 근데 갑자기 그 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셨는데 소리를 지르시면서 니들이 왜 들어가냐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길을 막았는데 네. 저는 못 막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막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들이 몇 명 못 넘어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나서 철수를 해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희도 뭐 정신 없었지만 그 부분이 저희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 힘으로는 절대 아마 막지 못했을 건데 그 시민분들이 오셔서 막아줬다라는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네. 그렇게 안심이 탁 되는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고 거기 현장에 계시면서 너무 무서운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헬기 소리 들었을 때는 저희가 네. 정말 무섭고 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헬기를 띄우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물론 살상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는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특히 아파치 헬기 이런 것들은 소리만 들어도 군인들이 도망갈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군대라는 곳은 명령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 살인이 가능한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적을 만나면 죽여라 라는 네. 명령을 들으면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무서웠죠. 이제 실제 군인들 총을 든 군인들을 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고 헬기로 들어가는 모습 정말 많이 무서웠고 이게 이대로 정말 이게 뭐 물론 사람을 죽이는 총까지 쏘겠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가라 무조건 가라 아, 네, 정말요? 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아, 변함없는 내용이었고 가서 어떻게든 근데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웃기긴 한데 가되 살아서 돌아와라 인 거죠. 네. 그리고 살아서 돌아갔으니 다행이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네. 우리 서미아 의원님은 이게 소리로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너무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그날 밤에. 저는 이제 그 계엄 소식 듣고 처음에는 오로지 본회의장 가서 빨리 해제해야 된다 이 생각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달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것들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였고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제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들어갔을 때 한 20명 정도 의원님들 계셨거든요. 150명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 생각을 할 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 복지위 운영위 의원님들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계속 몇 명 들어왔는지 그 앞에서 제가 안 보이니까 저 뒤쪽에 앉아있는 정으로 의원한테 전화해서 지금 의원님들 몇 명이에요. 몇 명씩 막 세갖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15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 시간이 막 너무 길게 느껴지면서 150명이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할 때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해제 못하면 150명 어떡하지? 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전기 내릴 것 같은데 끊을 것 같은데 문 열고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간 내내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저희 막 그랬었잖아요. 빨리 좀 표결 좀 하자고. 맞아요. 그때 막 그랬었던. 그 의장님이 시간 끌 때도 두려웠고 그때
그때도 감정적인 저희가 게. 빨리 네. 하자고 그때 네. 막 그랬던 기억이 그 나요. 불과 몇 분 아닌데도 너무 그죠? 길게 느껴졌어요. 1분이 정말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그 밤을 보냈는데 우리 팀장님 그 월담 동지분들 잘 계십니까? 예, 월담 네. 동지분들 제가 이제 정말 뭐 너무 좀 감사합니다. 나름 저희끼리 이름을 지어서 이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네. 월담 동지회로 짓자라고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저기 조영재 네. 과장이 결혼을 해서 아, 이렇게 화환도 월담 동지회로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아직 그래도 좀 당해에서 뭐 생활을 했지만 사실 동지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때 좀 어색하다 그쵸. 간지럽다 이랬는데 네. 그 사건 겪고 나서는 음. 동지라고 합니다. 우리 네. 조동지 오랜만입니다.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동지라는 말을 쓰는지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계엄 이후에 이렇게 막 또 감동 받으신 그런 순간 혹시 있으셨어요, 팀장님? 일단은 저희가 당직자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것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엔진을 돌리는 데 있어서 엔진 오일 같은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맞아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보면은 저희 그 뭐 박영준 국장님 같은 분은 그 안에서 목소리가 엄청 크시거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아예 그 안에서 나름 이제 수호대를 만드셔가지고 의자를 쌓자 뭘 하자 이렇게 네. 남녀 할 것 없이 딱 나름 군대를 만들어서 하셨던 그런 분들도 좀 있고 저희 노조가 있는데요. 당직자 노조에서는 네. 그 국힘 원내대표실에다가 대자보를 붙이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이제 여당과 싸우시는 일 저희도 똑같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국힘 당직자들이랑 어느 정도 경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스티커 홍보국에서 만든 스티커인데 네. 이 홍보국에서 스티커를 만들어 주시는 이 사장님 또한 저희도 열혈 지지자시기 때문에 밤새 대기를 하셨다 그래요. 분명히 민주당에서 뭘 뭐가 만들어달라고 할 필요할 거다. 것이다. 네. 그게 네. 무엇이든 홍보물이든 피켓이든 뭐든 만들어 그래서 밤새 대기를 하시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 아마 로텐도홀 들어가실 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회의장 가셔서 넘어가셔서 잠깐 사이인데 저희는 거기를 쫙 채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국민의힘 당직자인지 모르지. 누가 민주당 당직자인지 네. 누가 네. 국민의힘의 보좌진인지 네. 당직자인지 모르죠. 네, 민주당 네. 보좌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줬는데 이걸 다 이제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 피아시페어 아. 용으로 이제 사용했던 맞아요, 저 이겁니다. 기억나요. 네. 예, 네, 예. 이걸 엄청 예. 잘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생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네, 뭐 그 순간에. 홍보국 친구들이 좀 했었는데 이거 만들고 또 그 홍보국에서는 그 사무실 위치가 또 국민의힘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시위도 하고 계속 그 긴장 상태에서 다니고 이랬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긴장감을 유지한다라는 게 힘든 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긴장감 그럼요. 그리고 지고 싶지 않아서 네, 아. 네, 네, 네. 그리고 조롱도 엄청 당했다 하더라고요. 상대방 그게 저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동그랗게 정말? 생긴 아. 스티커인데 스티커?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면 우리 네. 편이었던 거죠. 그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7일, 14일 그 사이에 그걸 한 거. 그날 그쵸? 밤에 밤에 쫙 붙여가지고 이제 구분할 수 있게 국힘이랑 우리 민주당이랑 구분할 수 있게 저거 지금 생각하신 분 아이디어 내신 분 저희 스튜디오 밖에서 방송 보고 계시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소미아 의원님께서는 또 계엄 해제하시고 난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을 아마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외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뭐 가장 크게는 서영교 의원이니까요. 양문석.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좀 3등입니까? 3등이십니까? 뭐 다 같이 너무 열심히 탄핵을 외치고 정말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진짜 이 윤석열 정부는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고
그날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네. 3월 8일 날 탈옥했잖아요.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인권적이어야 되는 날 골라가지고 가장 그러네요. 반인권적인. 그러네요. 네, 조이대는 5월 1일 노동절날 그렇게 또 맞아요. 그러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쪽 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잡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이한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하여튼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될 때까지 목이 터져라 잊히지 않은 의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계엄하고 내랑 겪으면서 특히 우리 여성들은 되게 이 신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정말로 되게 좀 많았었고 또 특히 이렇게 군인들 쫙 왔을 때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그 현장에서 목격하시면서 트라우마 같은 게 다시 또 막 생각나고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계엄의 밤에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지켜주셨던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우리 김용근 팀장님, 서미화 의원님 새 정부는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각각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팀장님. 네. 제가 성남시에서 살면서 아마 이재명 후보님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재명 후보님은 흔했습니다. 여러 번 찍을 기회가 있으셨겠네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항상 찍어왔고 여러 번 찍었습니다. 저희가 뭐 축구장에 가도 있었고 뭐 공원에 가도 잔디밭에 뭐 이재명 시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재명 시장이 보인다. SNS도 늘 있고 도구라는 것이 흔한 데 있고 사용감이 좋다 보면 가까운 곳에 두고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가장 강조하시는 도구가 되겠다고 하시는 그 도구를 좀 잘 가장 보이는 곳에 갖다 두면 저희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우리 이재명 후보를 도구로서 네. 갖다 놓자. 그리고 네. 저는 한 10년째 쓰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네. 뭐 빠릅니다. 네. 뭐든 빠르고 만족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건 안 된다고 하는 걸 안 된다고 해준다는 거. 그죠. 네, 저희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많이 쓰다 보니까 사용감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좋은 도구 이재명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우리 서미화 의원님은 저는 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마무리 발언하실 때 그죠. 그때 울컥하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꼭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하실 때 네. 저도 후보님 같이 그냥 제가 만감이 다 교차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정말 우리 후보님 열심히 사셨고 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뜻은 토론회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맞아요. 너무 열심히 공인으로 사시기 이전부터 열심히 사셨지만 정말 준비된 국민을 주권자로 모시는 것에 대한 이 삶이 몸에 너무 익숙하게 훈련돼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울컥했어요. 근데 정말 6월 3일 이후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지난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분들을 수거 대상으로 노상원 수첩에 기록했던 정부입니다. 근데 6월 3일 이후에는 장애인도 주권자 국민으로 보통의 시민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될 때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장애인도 노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평범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평등한 사회 네.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자신의 등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우리 김용근 팀장님,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큰 용기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서미화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